안녕하세요. 풍차동 바람개비입니다. 오늘부터 저랑 같이 제가 적었던 글들을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파리 사회학적 산책기라는 책을 번역한 그런 글입니다. 내용은 파리 바스티유 오베르뉴 갈로시라고 적혀 있고요. 앞부분에는 제가 적은 짤막한 코멘트입니다. 지역색이 사라진 게 지역색인 바스티유 거리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파리 바스티유 지역에는 오베르뉴 사람들의 정착존이 있었습니다. 오베르뉴는 산지가 이어지는 나무가 많은 지역으로 공교롭게도 바스티유의 원주민이던 가구 장인들이 사용하던 소재도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파리에는 바스티유 지역의 특산품을 맛보기 위한 지역이 있고 이곳이 바로 바스티유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젊은 보보, 신흥 부르주아들의 거리로 변했는데요. 그에 따른 에피소드입니다. 소제목은 유흥의 거리이고요. 제가 넣어둔 짤막한 자료가 있습니다. 라프길 41번지로 나오는 순간 오베르뉴 지역으로 들어선다. 이 주소지에는 라 갤로시 도이약이라는 레스토랑이 있다. 중앙산맥식 요리 전문점이다. 여기서는 나무로 된 구두 갤로시를 구매할 수 있으며 중앙산맥 지역인 오베르뉴 모임 라 브레 드 파리에 가입할 수도 있다. 루이 14세 치의 세하에 특권을 누렸던 오베르뉴 사람들 다수가 이 지역에 정착했다. 주물 제조업자, 양철 제조업자, 땜장이 또는 백은곤, 고철 장수들은 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또 다른 중심축이었다. 가구 제작자들을 위한 가공기계 설비가 이들 금속 가공업자의 정착의 동력이었다. 17세기 이후엔 이곳의 소목장이, 세공업자들과 가구장인들이 자리 잡았다. 밤 유흥의 명소가 되기 전 이 길은 나무와 철을 가공하던 산업에 받쳐졌었다. 금요일 저녁 이곳은 새로 유입된 인구와 동일선상의 젊은이들로 가득 찬다. 거기에서 젊은 여행객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이 장소는 세계적인 만남의 장소가 된 듯하다. 보다 유복한 젊은이들에게 말이다. 이곳 카페나 댄싱홀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이른 아침까지 군중무리는 줄어들지 않는다. 19번지의 샤펠 데 롬바르드에 있는 열대풍의 나이트가 그렇다. 여기에서는 라틴, 아프리카, 안틸레스 음악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춘다. 7번지에는 발라조가 있다. 유명 댄스홀로 아코디언 악단 소리에 춤을 추었던 곳으로 1936년에 다양한 음악이 나오는 댄스홀로 변했다. 이탈리아에서 온 아코디언 연주가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 거리의 분위기는 예스러움이다. 입구에서부터 센트장의 특이함이 눈에 들어온다. 천장은 반파랑색이 휘몰아치며 춤추는 사람들을 따라 별똥별이 떠다닌다. 이 장식은 엉리 마에가 맡았는데 뿌아소니에르 대로의 렉스 극장과 같은 장식이다. 매 일요일 오후 아코디언 악단의 연주곡이 나오는 무도회가 있다. 다른 날의 발라조는 모든 유행하는 춤을 출 수 있는 곳이다. 아코디언 연주가 이브 오누르네, 엉드레 베슈엉, 그리고 조 프리바 등이 여기에서 유명해졌다. 라프길에는 아코디언 악단이 연주하는 무도회의 장이 15곳 있다. 발라조, 샤펠 데 롱바르드, 불후슈, 말부스키아가 대표적이다. 오베르뉴 사람들은 일요일에 이곳으로 춤을 추러 온다. 발라조와 샤펠 데 롱바르드는 서민들에게는 필수였던 여가 생활의 마지막 흔적이다. 그러나 몇몇 부르주아들과 예술가들, 특히 이 장소에 과도한 불쾌감을 가진 이들에게서 나쁜 평판을 받고 있다. 이 장소들은 아흐레띠, 조셉 깨셀, 프랑시 까고, 빼떼 슈네, 호베 미숑,
마찬가지로 윈소 공작 부인이 자주 찾던 곳으로 그 시절 기중서방들의 천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오던 곳이었다. 딱 달라붙는 정장에 넥타이를 보이게 맨 아파츠족의 후예 같은 그들 천한 사람들과 말이다. 라프길의 다른 댄스홀은 레스토랑과 카페에 자리를 양보했다. 새로 생긴 다수의 반은 스페인식 음식인 타파스 전문점이다. 프랑코주의 기간의 정치 망명자들은 이 거리에서 즐거움을 누렸다. 오베르뉴 사람들은 거리에 수많은 상점 카페를 열었다. 일부 가족들의 파리로의 이촌으로 중앙산맥의 남은 가족들은 그곳에서 예전보다 조금 더 잘 살아갈 수 있었다. 그들은 주로 7개의 도에서 왔다. 뷰드돔, 껑딸, 오트루아, 아베이홍, 루제르, 그리고 코헤지르이다. 이 지역 출신들은 여전히 충분히 많아서 주간지인 파리의 오베르뉴 사람들을 발행할 정도다. 이 잡지는 1882년 7월 14일 창간되어 신문가판대에서 판매되는데 2005년 CHR 카페 호텔 레스토랑이란 이름을 달고 부제로 옛 이름을 넣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지역 간행물은 카페, 호텔, 레스토랑 업계 전문지로 성장시킨 오베르뉴 사람들의 외식업에 대한 특출함을 통해 잡지의 이름 변경 과정을 전문화 과정이라 할 수도 있다. 6번지에는 오베르뉴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100년 넘은 식료품 전도 있다. 1870년 문을 연 커다란 거울과 대리석 진열대로 장식된 곳으로 파리 최중심부에서 산지 직송으로 껑딸 지역에서 나온 수제 샤키트리를 판매한다. 가게가 문을 닫는 겨울철에도 거대한 저장고에 배어나온 호사스러운 샤키트리와 치즈 냄새가 한결같이 우리 후각을 끌어당긴다. 이곳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라프길은 다발길까지 이어진다. 거기서 호케트 길로 건너면서 문득 프랑스 시인 폴 베르렌이 엄마와 함께 살던 곳이 브라스리라 홍딱라는 생각이 든다. 다발길에는 거리의 새 운명에 적합한 업종에 판매된 무수히 많은 정육점과 카페가 있었다. 13번지에 남은 레시방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종교 골동품이 있다. 성모 마리아의 시선 아래 놓인 두 성인인 예수 부처 사이에서 음료를 마시는 곳이다. 16번지에 있는 중앙산맥 식당은 오베르뉴 사람들의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 찾는 원조집으로 남았다. 우리의 여정은 14번지 다무아뜰에서 마친다. 거리 정비를 끝마친 예시로 저녁 시간에는 출입이 불가하다. 이곳은 거주지 아뜰리에 상점이 뒤섞인 곳으로 마을 같던 예전 모습에서 지난 서민적 삶을 도시화한 당시 흔한 사례였다. 124m 길이에 평균 6m 폭의 사도로 앙투앙 피에르 다모아에게 분양 및 판매된 대지로 1780년 문을 열었다. 최근 리노베이션은 피에르 스트라테지라는 회사가 만들었다. 뜰 안에 있는 건물 전체에 해당되는 공사로 통행로로 제공되던 곳을 사유지로 돌렸다. 사업에 대한 광고 책자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는 뜰의 목가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예정된 설비의 현대성에 대한 이점을 강조한다. 바스티유 광장에서 12걸음으로 가장 파리다운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파리 속 마을의 주민이 되어보세요. 그 다무아를 만든 목가적 마을식 건축구조로 된 도심 속 진짜 마을입니다. 상업시설이나 아틀리에로 쓸 수 있는 25개의 실이 있고 스튜디오부터 방 5개까지 아파트까지 선택할 수 있는 62개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도 빼놓을 수 없다. 자전거 보안 시스템과 최신 인터폰도 마찬가지다. 이 광고 전단을 요약하자면 모든 현대화는 전통보다 나은 걸 제공한다는 것이다. 예술 갤러리와 장인들의 상점은 이 지역에서 몇십 년간 쌓아왔던 인구 분포를 통해 구성되었다. 다모아뜰은 옛 파리의 장인 제작조가 변모한 결과이다.
장인들의 지역은 거주 지역으로 바뀌며 이전 삶의 모습은 장식으로 남겨졌다. 지역 개발에 앞선 영화 달타냥의 딸의 한 장면에서 베르트랑 타베르니에 감독은 개발 이전의 거리를 되돌린다. 영화는 역사 복원의 강점을 강조하며 비판을 가했었다. 지하철역 바스티유는 이뜰의 출구에서 두 걸음이다. 다시 바스티유 광장으로 나가자.